자, 안녕 얘들아. 원장쌤이야. 자, 오늘은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데 요 동기부여가 될 만한 얘기들을 좀 해줄 거야. 그래서 이제 방학 기간에 학습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역대 성공 사례들을 좀 분석해 보면 우리 뭐 인터뷰하고 이런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사실 정답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학생들이 자기가 느낀 것들을 적어준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볼 거야. 자,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자, 영어로 써 있어서 좀 어렵죠. 자, 너는 그지 움츠려들려고, 좀 못하게 움츠려들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너는 활짝 피어나려고 만들어져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건데, 우리 학생들 이제 20살 되면 성인이 될 거 아니에요. 성인이 되면 선생님 지금 46이구나. 46인데 너네도 46까지 살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살면서 계속 뭔가 활짝 피어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야. 움츠러들지 말고, 공부가 힘든 건 선생님도 알아요. 왜 모르겠어. 그지? 하지만 그런 시기들은 누구나 다 겪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자기 존재에 대한 자존감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공부를 못한다고 너무 움츠려들어 있지 말고, 뭐 못할 수도 있지. 잘하면 되지. 자, 이 친구 잘했죠? 대박이야. 68점에서 95점. 뭐 시험이 좀 쉬웠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단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뷰 사례들을 좀 보면요. 그죠? 자, 보이는 글귀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좀 보이는 글귀들이 이런 거예요. 형광펜으로 이걸로 쓰면 안 되지. 이거. 자기주도 학습이 전혀 안 됐다. 그지? 하이탑에 다니고 나서 정기적으로 문제도 풀고 오답도 꼼꼼하게. 선생님이 이 두 개가 좀 꽂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뭐 이해를 해주시고 질문해주시고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뭐 그런 거야. 우리 선생님들 잘 가르치시니까 당연히 좋지. 그지? 그다음 여러 스킬도 얻을 수 있었고, 뭐 모르는 것도. 그다음 또 하나 있는 게, 그지? 질문이라는 말은 없는데 어떤 질문. 자, 이제 뭐 신이 났지. 방학 동안엔 수투를 정확하게 공부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여름 방학 동안에 수투를 정확하게 공부해서 취약했던 함수 부분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면 이 친구는 요 다음에 더 잘했겠죠. 그렇지? 자, 두 번째 친구 한번 봐볼까요? 여기 숭신여고였네. 또 숭신여고네. 야, 여기도 대박이네. 그치? 75점이라서 100점이 됐어요. 어떻게 이러지? 자, 여기도 뭐가 나와 있는지 볼까? 선생님이 보이는 거 오답, 복습. 그죠? 물론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야, 이거 오답해와, 오늘은 1과 오답해와야 돼, 이렇게 숙제를 내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숙제를 갖다가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이제 제대로 했는지, 뭐 연습장에 적어오라 해도 베껴올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먹어야 돼요. 자기가 아까 내가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진 존재라 그랬지. 그치? 자료와 교재가 좋았다. 쉬운 풀이 방법을 알려주셨다. 뭐 이런 거야. 뭐 우리가 잘 하는 것들이니까 이게 좋네. 매일 수업이 끝난 후 바로 복습. 선생님이 요새 컨설팅하고 있는 경우에 일단 고3들이 이제 고1, 2 대상이니까 이거는 일단 고3들 컨설팅을 많이 해요. 이제 입시가 이제 뭐 수시원서도 써야 되고 뭐 그렇잖아. 근데 와서 한결같이 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1, 2 때 좀 뭘 알았으면 좋았겠다. 근데 고1, 2 때 내가 너네한테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듯이 내가 설명을 안 해주냐고. 근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데. 와닿아서 아 진짜 나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열심히 해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활짝 피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키워드들을 잘 잡아야 돼. 지금 60점대에서 90점 된 친구, 70점대에서 100점 맞은 친구, 똑같은 키워드가 있죠. 오답, 복습. 그죠? 그리고 수업 끝나고 바로 복습. 이 화목토 반이면 화요일 날 집에 가면은 수학 수업을 듣고 왔잖아? 그럼 그날 바로 복습을 해야 돼. 그게 이상하게 영어학원에서 단어 시험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이상하게 하루씩 밀렸지. 수학 갔다 와서 영어 공부하고, 영어 갔다 와서 수학 공부하고.
잘 생각해봐요. 어차피 하는 건데 오히려 되게 효과적이지 않게 공부를 하는 거야. 시간만 더 걸리고. 오늘 배웠는데 내일 공부하려고 그러면 까먹잖아. 그치? 이 미루는 습성이 들어버린 거지. 그냥 앞에 닥친 것만 하는. 이런 건 현명하지 않아요. 그치?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날 공부해라. 영어도 마찬가지야. 국어도 마찬가지야. 국어학원 갔다 오면 바로 숙제해라. 주 1회짜리 학원을 다니게 되면 일주일 동안 아무 생각 안 하다 그때 숙제하잖아요. 전날.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못 하는 거야. 그러지 마라. 자, 그러지 맙시다. 자, 성남여고 21등에서 1등 했어요. 와, 이 친구들 대단해. 그죠? 일단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이 친구는. 겨울방학 때도, 방학 때도 뭔가 고난도 문제를 푸는 걸 멈추지 않았다? 그치, 내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 이런 게 이제 자기주도잖아. 그죠? 나에게 필요한 거고 그걸 하겠다. 이런 느낌? 자, 어렸을 때, 자, 믿기지 않겠지만 아기예요. 너희들이야.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밥을 떠서 먹여주잖아. 그죠? 그러면은 먹여주면 아 하고 이렇게 아 하고 받아 먹지.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좀 크면은 한 3살, 4살, 3살? 5살 정도 되면 이제 자기가 자기 손에다가 포크랑 숟가락을 들고, 그죠? 자기가 집어먹고 싶은 거를 집어먹게 되죠. 그래서 반찬도 가리게 되고, 아, 먹기 싫은 건 안 먹게 되고,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게 자기주도 학습이지. 이해가 가죠.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왜 못하냐? 선생님이 현장에서 가만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바빠. 너네 너무 바빠.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야. 공부하다 좀 쉬게 되면 또 인스타나 유튜브 보게 되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게 되고, 그거 끝나면 또 숙제하기 급급하고 자기 급급하고 뭔가 급급한 느낌이야. 가만히 내 공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은 인스타나 유튜브는 우리 잘하는 친구들한테 좋지 않은 것 같아. 그게 단순히 시간을 뺏기는 거를 떠나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 부분만 보게 되잖아.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자, 동광군대 3에서 1등급이 됐어요. 우리 고1들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뭐 고1들은 이게 느낌이 안 올 수가 있어. 고교학점제라.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가천대가 될까 말까 한 거에서 스카이로 가는 거야. 되게 잘한 거지. 그죠? 자, 또 볼까요? 하이컨탑이나 클리닉 시간 질문. 그죠? 키워드 질문. 그죠? 뭐 개념 설명 잘 해주셨다 뭐 이런 거는, 그죠? 질문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질문을 잘 안 해요. 그 이유를 내가 현장에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너 왜 질문 안 하니? 물어봤더니 이런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냐면 화목토반이라고 할게요. 그럼 수요일 저녁에 수학 숙제를 시작해. 그러니까 숙제하기 급급한 거야. 숙제하고 막 채점도 안 해. 근데 채점을 했다고 하더라도 틀린 문제가 있으면 오답도 안 해. 그냥 가져오는 거야. 틀리고. 중학교 때부터 습관이 그렇게 든 거예요. 그럼 틀리고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모르겠어요. 선생님만 죽어나는 거야. 그럼 선생님 가르쳐 주지. 가르쳐 주면 듣고 그렇구나 하고 또 다시 안 해.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질문을 미리미리 해야지. 미리미리. 우리 하이컨탑이 질문 채널 좋잖아. 단점은 24시간 정도는 걸린다는 거지. 답변을 주는 데까지. 그럼 화요일날 공부를 해서 모르는 거를 업로드하고 자면 수요일날 받아볼 거 아니야? 그럼 수요일날 틀린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면은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방학 동안에는 근데 주 5일 수업이라 거의 매일 해야 될 거야. 자, 4에서 1등급이야. 이 친구도. 그죠? 대단한 친구네요. 55점에서 100점 받았어요. 확통이어서 가능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말에는 10시간 이상씩 공부했대. 3번 이상 다시 풀어보고. 그치? 10시간 숙제를 내줬을까? 자기가 하는 거지. 자기 주도. 질문한 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이런 인터뷰 사례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다 비슷해. 오답 정리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학습 컨설팅을 할 건데 방학 동안에는 3교시로 움직이는 거예요. 3교시. 자, 1교시. 나는 조금 늦게 일어나도 좋아요. 근데 일찍 일어나는 게 더 좋겠지. 선생님은 방학 때 7시에 일어났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한 10시쯤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단 말이야. 하지만 꾸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해. 일정한 게. 그래서 1교시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뭐 밥 먹고 씻고 뭐 자시고 해가지고 한 10시 정도까지는 공부하는 장소에 가야 돼요. 집에서 잘 안 되지, 그지? 뭐 도서관을 가든 뭐 스터디 카페를 가든. 그래서 1시 정도까지 1교시를 하는 거야. 3시간 정도. 2교시 밥 먹고 한숨 돌리고 2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학원을 갈 수도 있겠죠. 3교시 한 7시 정도부터 밥 먹고 저녁에 한 2시 정도까지 한두 시 이렇게 1, 2, 3교시로 세 타임으로 움직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되게 알차져요. 하루 10시간 이상 나오거든, 공부 시간이. 학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지?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던 자기 주도적인 나에게 필요한 오답 정리하는 시간들, 그다음 내가 필요한 선행 공부, 별도로 과학 같은 것도 해야 될 수가 있잖아. 그렇지?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하기 위한 시간이 확보돼요. 그렇지? 한번 시도해봐. 선생님 여기 적어놨잖아. 그렇지?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린 변화되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되는 곳 하이타베듀. 이 학생들도 변화시키지만 우리도 계속 변화해가고, 그 다음에 뭐 입시 같은 것도 선생님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지. 너네도 내가 이제 뭐 우리 학원 잘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니까 너네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살아가면서 좀 느낀 게 시도하는 걸 날 두려워하지 않아. 큰일 나는 적이 없어. 기껏해야 실패하는 거야. 딱 시도를 해서 못 넣으면 실패하는 거야. 기껏해야. 그죠? 나의 노력이 그냥 들어간 게 다인 거지. 뭐 돈도 좀 들 수는 있겠지. 근데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는 이렇게 살았다면 원장 선생님이 이렇게 가이드 해줬으니까 내가 3교시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그죠? 시도를 해봐야겠다. 어떤 날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럼 막 자기한테 때리고 막 꿀밤 때리고, 그 다음에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2교시부터라도 잘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하죠. 선생님 신규 상담하는데 어떤 아이가 자신감이 너무 없더라고, 공부에 대해서. 그죠? 뭐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앞으로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건 젊은이의 자세가 아니다. 젊은이는 열정적이고 도전하고 그런 게 젊음이에요. 열정과 패기. 그치? 공부라는 어떤 막아 껴서 니네를 갉아먹고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너희가 도전해야 될 과제야. 나중에 니네가 좋아서 서핑 배우고 바닷가에 가서 막 서핑하고 이런 즐거워서 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다만 좀 더 힘든 거지. 그래서 뭐든지 잘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그래서 3교시에 맞춰서 살고, 이 선생님은 그러진 않았으면 진짜 최악이 뭐냐면 그냥 일어나는 시간도 없어.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야. 왜 적히지? 일어나고 싶을 때. 알아, 자기도. 엄마가 이제 자기 학원 보내려고 일 나가고 나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잘 안 돼. 아직 애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다가 한두 시쯤 일어나는 거야. 한두 시쯤 일어나서 이제 학원을 가야 되죠. 학원 갔다 오면 이제 양심이 찔리니까 숙제 정도를 해. 그리고 저녁에 또 늦게까지 뭐 딴짓거리 하다 자는 거지. 이렇게 30일 보내게 되면 그런 방학이 끝나죠. 그럼 방학 동안에 열심히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3교시를 살아온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3교시를 열심히 살아온 아이들이 더 좋은 결과를 얻어야 공평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제자들, 우리 하이탑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어차피 경쟁인 건 어쩔 수 없어요. 그치? 근데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 나와의 경쟁에서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치?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공부에 어떤 막 성적이 엄청 뛰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성적은 따라올 거야. 열심히 하면. 그래도 그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슬기로운 방학생활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한번 파이팅해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자, 파이팅! 파이팅 해줄게요. 자, 끝!